26일 윤석열 재판이 있었죠. 네. 녹화 후에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의 첫 재판이었는데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의 혐의가 뭔지 요거를 일단 잠깐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네, 윤석열 혐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한 거, 그리고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선포대,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한 건 비화폰 기록 삭제한 거, 계엄 관련해서 허위로 공보한 점. 네. 윤석열의 재판 중에 이 가운데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저 대목만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주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웨블쇼에서 한번 불러주셔서 나와가지고 한강버스 한강버스 잠시라도 중단하고 좀 점검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어제부로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네. 점검 기간을 갖겠다. 이걸 우리가 다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현실이 좀 씁쓸하네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운행을 강행했을 때 그럼 여러 가지 더 위험해지니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단은 환영을 하고 네. 철저히 점검을 하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열흘 만에 4번이나 고장나더니 결국은 이제 중단이 됐어요. 중단. 이게 1,500억 들었잖아. 네. 1년에 운영비가 200억. 그러니까.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계속 돈 들어갑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배를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업체에다가 배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오세훈이가 좀 문제의식이 있는 것처럼 요즘 행동하던데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필요하다면 뭐 감사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네. 뭐 맡겨둘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국감하고 행감이라는, 그러니까 행감은 서울시 의회가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국감과 행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서울시 의원들이 철저히 좀 점검을 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왜 그 배를 건조한 경험이 없는 회사랑 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계약 이후에 법인 등록을 했던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이상해서 네. 지난번에 저희가 주말에도 한번 시의원과 국회의원들 다 모여서 세미나 하면서 좀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감과 행감 때 추가적인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보니까 뭐 조선소로 등록도 안 돼 있는 업체에 등록이 안 돼 맡겼고 있었어. 그리고 가격이 2배 이상 올라가 버리고 아니, 다른 회사보다 좋아 그래. 네. 싸면은 이해해. 더 비싸 비싸요. 인건비가. 해본 적도 없는 해본 적도 네, 없는 애들이 더 비싸고. 비싸 비용이. 집 비용을 어떤 식으로 쓸 거냐라는 그 자료를 좀 받아봤더니 이상한 간접비를 몇 배를 부르는 거예요. 아니, 뭐야, 그래서 이거. 이런 것들을 이상해. 저희들이 한번 좀 밝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심각해.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왜 오세훈 시장은 물에 집착하는가? 세빛둥둥섬. 수상 택시는 일단 실패했습니다. 한 번. 네. 근데 이제 수상 버스 뭐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오세이돈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 서초동 쪽에서 물난리 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단 말이죠. 네. 근데도 계속 물에 집착해. 물에 물이 아니라 집착하는데 한강에 집착해. 한강에. 왜 이렇게 한강에 집착할까? 한강에 호텔도 지금 지어서 사람 안 가고 있고요. 네. 지금 포기하지 않은 사업 하나 있어요. 서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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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지강변처럼 그렇게 만들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한강에 집착해요. 한강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은 해외만 나갔다 그만 나가 해외. 뭐 자꾸 나갔다 와갖고 영감 받아와. 서울링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하면 네. 원래 예상됐거나 예정됐던 사업비를 4천억 규모라고 했는데 그거 한 1조 지금 던데, 1조 1천억 원. 그러니까 얘는 그게 또 특징이에요. 네. 처음 얘기한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광화문 태극기 개항대. 어. 뭐 하여튼간에 근데 어쨌든 한강에 너무 집착을 해요. 그래서 이게 합리적으로 잘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윤석열 정권 때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어디 신당에 가서 물어봐야 되나? 물의 기운을 가까이 하라라고 누구 뭘 받으셨나? 야, 그게 이거 아니면 설명이 이상해. 잘 안 돼. 이상한 게 너무 많아. 옛날 기사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상해. 오세훈이 이 한강버스 전에는 어떤 제안도 했었냐면 이 김포 골드라인 지하철 혼잡한 거 해결하겠다고 수륙 양용 버스 맞아. 그것도 얘기했다가 4일 만에 철회했었어요. 네. 정작 이제 그 도심의 홍수 피해 폭우가 많이 내려서 여러 피해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세우지 않고 특히 이제 반지 합방을 자기네들이 없애겠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네. 목표했던 반지 합방 매입 실적은 절반도 안 되는 식으로 추진하고 그래요? 쓸데없이 한강에는 집착하고 아. 이상한 데 돈 쓰겠다 그러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아무튼 뭔가 그 특혜성 좀 의혹이 냄새가 나거든요. 과정이 너무 이상하니까. 너무 이상하니까 이거는 확실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세훈 그래도 그렇게 인기가 좋나 봐 아직.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오세훈.
하도 오랫동안 서울시장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장은 당연히 오세훈이다 이런 인식이 좀 생긴 것 같은데요. 약간 좀 그런 게 있나? 실제로 뭐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반드시 바뀌어질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빤스수계 얘기하다가 한강수계 쪽으로 갔다 왔네요. 다시 한번 그 혐의 올려주시겠습니까? 5가지. 네, 이 가운데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저 대목만 좀 한번 볼까 합니다. 네. 참 궤변을 많이 풀어놓았는데 윤석열이는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궤변을 늘어놓았는데 그 궤변 안에서도 섬세함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냥 궤변이라고 치부하면 안 돼. 궤변 안에 섬세함이 있어. 그 섬세함은 뭐냐? 자기는 쏙 빠지고 자기 밑에 있는 애들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직도? 네. 자기가 빠지는 게 핵심이야. 강희구 실장을 통해서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한덕수가 서명까지 했죠. 네. 다들 아시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자체가 엄청나 큰 범죄니까 한덕수가 좀 겁이 나서 가지고 야 그거 좀 없애라. 야 무섭다 야 해서 그 문서를 아예 그냥 폐기시켰거든요.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측은 뭐라고 지금 방어를 하고 있냐면 한덕수가 폐기하라고 지시한 순간 그 폐기된 문서는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다 라고 지금 논리를 구성을 했어요. 그 순간 그냥 이면지다. 네, 이면지 좋았다. 네. 근데 이제 판사가 네. 무슨 근거로 너네는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변호사들은 속상하게도 윤석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냥 논리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서면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본인 일이니까 치고 나와서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그 장면 영상으로 보시죠. 문서를 파쇄한 행위는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근데 그 한덕수 총리의 지시만으로 검찰개혁 기권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사안이나 또 추가적인 판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부서 문서라고 해도 이거는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 총리, 대통령 이렇게 올려야지 부속 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일단 그냥 갖고만 있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말은 이제 강희구 걔는 참 문제가 많은 애예요. 예. 근데 저는 아무 관련 없어요. 요겁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희구라는 부속실장이 대통령 지시 없이 할 수 있는 위치고 사람인가요? 고난도 없고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윤석열도. 누군가가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라고 봐야 되고 네. 근데 나와서 저렇게 뻔뻔하게 강희구란 친구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딱하죠. 네. 저는 사후 부서 문서 이거 작성 자체가 위법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란이 계엄령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런 사실 계엄 선포문이 있어야 계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사인했잖아. 네. 사인 자기가 안 했어? 강희구가 손 억지로 붙들어서 했나? 사인한 행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왜 사후에 너 사인했느냐?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죠. 남 탓을 할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나 진짜. 근데 그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강희구 너 아주 나쁜 놈 자식이 너한테 권한도 없는데 임마 이거 왜 했어 임마 자식아 내가 사인을 하는데 야 추억으로 간직해 이 얘기에 웃을 일이 아니라 맞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도대체 저 왜 일어나서 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급해서 왜냐하면 앞에 부분이 조금 잘렸는데 예, 알아요. 변호인들이 오버하죠. 야 뭐 다른 할 얘기 없냐 다른 일 이렇게 미루더라고. 아니 심지어 그게 미뤄지지도 않은 거잖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미루려면 제대로 미루려면 그래서 내가 서명 안 했다고 했어야지 맞아. 미뤄지는 그렇지, 건데 맞아. 야 이거 잘못된 문서야 사인해줄게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그럼 이게 작성이 일단 됐잖아요. 어쨌든 대통령이 거기 서명을 했기 때문에 문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문서가 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잘못됐던 한 거잖아. 네. 근데 진짜 나한테 물어봤으면 내가 동의해 줄 줄 알고 그냥 알아서 했겠지. 그렇죠. 이게
설명이 돼요? 그럼 자기가 동의해주면 일단 국법상 만들어진 문서가 그런 법적으로 없어지냐? 아니에요. 네, 아니죠. 대통령이 당연히. 동의해도 그건 문서예요. 예. 못해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근데 가지고만 있겠다 그래서 그래요. 추억이야. 이거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내가 계엄도 선포했었지. 그냥 가지고만 그래, 있어. 그래. 강윤구가 내가 써가지고 올라갔었지. 대통령이 나무라셨지만 사인은 하시더라고. 뭐 이런 거 갖고 있으라는 거야?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거를 그냥 저 미친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얘 목적이 분명해요. 뭐가 있어요? 뭐가? 그러니까 본인은 다 빠진다는 거야. 안 빠진다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안 해서. 빠지는데 본인의 목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상으로는 의미 없는 답변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변호사들도 아 저거 뭐 말이 안 되는데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할 말도 없었을 거예요. 아주 그냥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변호사들이라면. 근데 그냥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들 그 소위 윤어게인 부대들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뭔가 스토리와 명분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법률상으로는 의미가 1도 없어요. 네. 1도. 그나마도 혹시 기억나세요? 헌재에서 네. 호고문에 담겨 있었던 내용 가지고 얘기하다가 이건 왜 넣었어요라고 하니까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 같지만 일단 넣어놨으니까 그냥 놔두자 그래서 그냥 놔둔 거죠. 네. 그거 어차피 뻘뻘뻘 뭐 실행도 울었어요. 안 될 건데요. 네. 뭐 금방 그 이렇게 계엄 해제할 거라서 그냥 말도 안 되지만 그때 넣어놨어요. 이제 그게 그 의사? 의대생 척결하는 거. 예. 그거 그냥 똑같아요. 문제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놔두라. 그냥 간직하고 있어. 문제는 있지만. 네. 그리고 또 헌재에서 똑같이 군인들한테 자기는 실제로 실행할 의미가 없었는데 군인들이 좀 과잉했기 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가 또 이후에 아시겠지만 SNS에 김건희가 수사를 받을 것 같다라는 상황이 되니까 모든 책임은 자기한테 있다라고 또 SNS를 울렸어요. 맞아요. 얼마 전이에요. 군인들 건들지 군인들 말라고.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이에요. 예. 그래놓고 또 이번에 나와가지고 강요기 탓을 또 해요. 맞아요. 변명마저 일관성이 없어. 진짜 나쁜 사람이야. 네. 자, 이 재판 이후에 윤석열 보석 신문이 있었거든요. 네. 윤석열은 직접 18분간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하필이면. 자,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한 대목 잠깐 볼까요? 백대현 부장판사가 이거는 이제 참고로 중계가 허락이 안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부장판사가 구속된 이후에 재판에 출석 안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니 구속이 되고 그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서바이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었고. 지금 혼자서 방탈출 게임하고 있어. 혼자서 요 부분만 총괄하면 난 방탈출인데 요 부분만 총괄하면 방탈출인데 서바이브. 예. 방탈출 게임. 저 단어를 왜 썼을까요? 서바이브라는. 서바이브. 아니 저 양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어 사대주의가 있다고. 네. 그 국립 뭐 추모관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있을 때 아 이러면 별로 멋이 없고 메모리얼 파크 이렇게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라고 이름을 바꾸자. 야. 한동훈이 장관 된 이유는 영어를 잘해서. 맞아요. 이런 그런 거 거잖아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극단적 사대주의가 있어요, 사실은. 네, 좀 있어 보입니다. 예. 근데 여기 갑자기 서바이브. 예. 와 무슨 뭐 진짜 방탈출 게임 하나. 근데 본인은 2평이거든요. 그러니까요. 1.8평도 거짓말입니다. 네. 2평이고 그 와중에 다른 수감자들은 0.7평. 엄청나게 널널해. 원래 0.7평을 써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과밀 부족해서 사실 2배씩 써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 방에 3명 들어가야 될 방에 6명, 7명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본인은 진짜 널널하게 쓰고 있거든. 그런데도. 그러니까 저런 얘기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자, 그리고 본인을 풀어주면 재판에 나오고 안 풀어주면 재판 안 나오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윤석열. 좋아. 캐릭터 좋아. 자, 그 대목 잠깐 좀 볼까요? 그 불구속을 해주면은 제가 그 운동도 하고 당뇨식도 하겠습니다. 그 불구속일 때는 재판 안 나오면은 구속시킬 테니까 제가 열심히 나오겠지만 이미 이거 구속돼 있으면은 저 없이도 재판 가능한데 뭐 굳이 나올 필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백대현 판사가 아니, 보석 청구가 인용돼서 석방되면은 재판에 나오고 아니면은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불구속 상태에선 나오라는데 안 나오면은 그 사법 절차가 어그러지니까 일정 조율도 필요할 것 같고 고려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뭔 소리야? 막가파야. 아니, 윤석열 막가파야. 아니 변호사 입장에서 자기 피고인이 그 보석 재판 나가서 저렇게 얘기하면 그만 합시다 우리.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정도요. 사임선해요 바로. 네, 사임선 아, 할 것 진짜? 같아. 저렇게 해서 판사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만약에 저 얘기를 듣고 판사가 보석을 해주잖아요. 네. 다 출정 거부합니다. 구속된 사람 다 출정 거부합니다. 그럼 되잖아요. 그렇지, 다 그러면 되지. 네. 완전히 사법 체계가 망가집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나름대로 이 논리
개발해낸 거거든. 뭘 개발을 해? 개발낸 거야 진짜. 왜 그냥 머리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내뱉은 거지 머리가 아니야. 나는 굉장히 섬세하게 봤어. 이거를 섬세하게 봤어. 섬세하게 봤어. 어디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얘기했잖아. 지금 윤석열은 어차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니까 나를 잡으러 오든 소환을 하든 뭐 나는 일절 너네한테 응대하지 않겠다. 너네 요구에 뭐 내가 그 원하는 거 해주면 나한테 좋은 게 뭐가 있어. 이 마음이다라고 했잖아. 네. 섬세하잖아. 뭐가 섬세해? 봐봐. 근데 만약에 풀어주면 말 안 들으면 구속시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나오지. 나가잖아. 근데 날 가둬놓고 나 나오라고 하면 나 안 나가지. 왜냐하면 속옷 입고 버티면 못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서울구치소장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 다음에 서울구치소장이 그 인치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일 때도 체포영장 들어오면은 다 거부하고 다 거부했죠. 안 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뭐 그 범죄로 재판 받고 있는 그 거잖아요. 범죄로 지금 그 범죄로 그걸로. 네. 그리고 거기서 진짜 웃겼던 게 집도 가까우니까 잘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네, 집 가깝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집 먼 사람들은 재판 안 받아 그러면? 네. 그 어필 많이 하더라고. 집 가깝다고. 네. 그 어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은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맹 비난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 재벌 회장도 아니고 100명 넘는 검사들이 되는 것 안 되는 것 기소해서 지금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만한 건지 뭐 대통령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재판 알아서 진행하시고 차라리 뭐 처벌 받고 싶은 심정이에요. 막 나가. 막 나간다니까. 야, 막 나가 캐릭터. 저는 너무 초딩 같아요. 너무 유치해. 초딩 같은. 그리고 뭐 보도 나온 거 보니까 그 이 보석 신문은 중계가 안 됐잖아요. 요때는 굉장히 좀 목소리 톤도 더 올라가고 뭐 이랬다라는 얘기도 막 나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재판 알아서 할 정도니까 톤 올라갔겠네요. 그렇습니다. 처벌 받고 싶으면 자백하면 되잖아. 다 인정할 테니까 처벌하라고. 다 강희구한테 떠넘기고 한덕수한테 떠넘기고. 근데 오늘 내란 재판에는 또 불출석했습니다. 왜 불출석해요? 안 풀어줬으니까. 안 풀어줬잖아. 구토와 오한이 생겼답니다. 재판 갔다 와서 20일 재판 갔다 와서 체력이 떨어져갖고 구토와 대단한 오한이 인간이야. 있었대. 대단하다. 진짜 행여나 그 염색 좀 안 했다고 마음 약해지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그냥 염색하고 안 하고의 차이지 달라진 게 없어요. 술 안 먹어서 살 빠졌지. 아니 더 건강해 심해졌는데요. 보이던데. 네. 좋아졌어요. 정신 상태는. 제 정신 상태는 더 심해진 것 같은데 네. 도대체 왜 윤 어게인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시 어게인 시켜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저 사람. 네. 자, 그러면 조희대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법과 절차를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조희대 청문회를 개최하는데 네. 조희대는 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에 보냈습니다. 의견서를 보면요 이렇게 썼습니다.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 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 불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출석할 수 없다는 출석할 수 없음을. 예. 네 속마음 이거입니다.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조희대만 그런 게 아니라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그리고 지기현이 네. 얘네들도 다 나오지 않는답니다. 천대엽도 안 나온다고 그런 거 이거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네들은 삼권 분립을 계속 강조하면서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행위야. 삼권 분립은 각자 이렇게 서 있으면서 서로 견제, 균형 맞춰가야 되거든. 네. 국회는 국회가 할 역할을 한다는 건데 이거를 완전 차단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국회의원분들 이건 자존심도 상해야 되고 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이거 완전 파괴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12월 3일 내란의 밤에 그리고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교복 입은 시민들, 학생들, 은박지 두른 시민들, 제복 입은 시민들, 군인들, 경찰들, 그리고 작업복 입은 시민들, 넥타이맨 시민들 모두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걸고 맞아요. 싸웠어요. 그건 맞습니다. 네. 법복 입은 시민들은 뭐 했습니까? 조희대. 법복 안에 숨어서 뭐 했냐고. 조희대 한번 보여드릴까요? 좀 출근길 한번 좀 준비되면 좀 준비 좀 해주세요. 네. 준비되면 준비 좀 해주세요. 무슨 말이야? 윤석열이야? 죄송합니다. 네.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법복 입은 시민들은 도대체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뭘 했냐고. 그렇지. 뭘 했어. 윤석열 내란 수계를 길 바깥으로 탈옥시킨 자가 법복 입은 시민들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을 국민들이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려고 했던 자들이 법복 입은 그렇지. 시민들이에요. 그 법복 입은 잘난 시민들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도 해명도 없이 그렇지. 사법권 독립입니다. 청상천하 유아독전 그 입 닫으시라. 네.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 독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각 기관들을 독립시켜놨지만 서로 또 견제하게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견제 기능을 행사하겠다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 그러면 이건 우리 헌법 체계하고 안 맞고요. 그렇죠. 특히 저희가 지금 견제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핵심은 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건 외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한데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굉장히 중요해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의심하는 것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이 법원 체계 내부에서 그렇습니다. 뭔가 작동이 돼서 균형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는 더더욱이나 외부에서 견제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으로 국회법 명시돼 있습니다. 대법원장 불러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나와서 사정을 듣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입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건데 이거 자체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문제야. 사법부가 잘못했을 때 그러면 누가 견제할 수 있는 어떻게 할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국회의원들은 법원에 의해서 다 구속되고 잡혀 들어가고 그렇죠. 지들은 다 할 수 있고 국회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언론마저도 이거를 허용을 안 해. 심지어 국회의원 놈들 왜 국회 편을 안 드는 거예요? 아, 나 진짜 화가 나서 그래요. 아니, 국회 편을 왜 안 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최소한 여야 할 것 없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에는 뭐 기득권 카르텔이나 이런 데 포섭된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일부는 사법부의 독립의 의미를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부러 오해하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법부의 독립은 외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견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작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그 국회의원 놈들이라고 얘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지금 필리버스터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네. 네. 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법안이 뭐냐. 국회 증언감정법이에요. 이 법을 좀 바꾸자는 건데 핵심이 뭐냐면 한덕수, 최상목 등등등 특히 한덕수 같은 경우 내란 국조에 나와가지고 거짓말했어요. 거짓말 많이 너무 했죠. 명백한 거짓말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현행 국회 증언감정법상 이 내란 국조가 해산이 되고 나면 위증죄로 고소고발을 못해요. 이거는 그냥 절차적 미비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회 본회의에서 고소고발을 하게 하자라고 바꾼 거예요. 네. 이 법을 올렸는데 이걸 가지고 필리버스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아니 위증한 사람 고소고발하게 하자고 라고 했는데 한덕수를 고소고발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필리버스터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국회의원으로서 자존심도 없나? 그러게 말입니다. 권위가 없어. 왜 권위를 왜 떨어뜨려 본인들이? 저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 정부조직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뭐 거기 뭐 반대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봐. 그것도 사실은 납득할 수 없지만 저는 오늘 국회 증가법 가지고 필리버스터 하는 거는 이게 뭐지? 그러면은 국회에 와서 아무나 거짓말하고 막 가도 국회는 네네네네 아유 거짓말 하셨어요. 이러고 냅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해. 신기해. 과거에는 본인들도 이런 취지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정작 이제 한덕수라든지 이런 신기해. 구체적인 사람이 떠오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한덕수 방탄 필리버스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 한 8시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오늘 저녁 8시까지 진행될 때인데 이거는 내란 공범 한덕수 방탄 필리버스터다. 그 성격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정부 조직법 말씀을 하셨으니까 바로 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청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정부 조직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검찰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 워낙 역사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통과되는 그 당시의 국회 모습 잠깐 영상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야, 이건 진짜 역사적인 장면이네. 네. 진짜 역사에 남을 장면이야. 그렇잖아요, 이 장면은. 사실 저는 아직은 이 머리로는 받아들였는데 그 심정적으로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그냥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그렇죠. 제도잖아요. 그 속에서 네. 살아왔고 그걸 공부를 했었고 그게 없어진 거라서 그리고 앞으로 남은 1년 유예 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1년 동안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긴장감 늦추면 안 된다. 그 생각이 더 먼저 앞서요. 사실은 뭐 몇 번이나 봤기 때문에 몇 번이나 당했기 때문에. 네. 검찰 내부에서는 뭐 벌써부터 겨울만 넘기면 된다. 없는 소리.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뭐 지금 막 반발 관련해서 뉴스들이 나오고 있던데 반발도 하면서 속내는 야씨 우리 요거만 잘 넘기면 돼.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예 기간 동안에 이제 와, 나 열받네. 우리 당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뭐 한두 건 이상하게 수사되는 사건들이 좀 나오고 뭐 이러면은 언제든지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아니 법안이 통과됐는데 뭘 어떻게 1년 유예 기간인데. 유예 기간 동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경찰이 쓰레기 같은 짓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거를 또 막 부각시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래도 경찰에 다 맡길 거냐. 권한을 줄 거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걸 원한다고 국민들 그러면 또 예를 들어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또 페북에다가 조롱하겠지. 네. 여러분 민주당이 원하는 세상이 이런 건가 봐요. 뭐 이런 식으로. 야 논리 딱 그렇게 나올 것 같아. 근데 실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검찰청과 관련된 것만 하자면 주소만 정한 거예요. 주소를 이쪽으로 그 중수청은 행안부에 네. 검찰청은 이쪽에다가 대신 검찰청 이름을 뭐 없애는 거죠. 검찰청이라는 거를. 네. 주소만 정한 거고 사실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전권 송치주의 또는 수사지휘권 관련된 쟁점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디테일에다가 천사를 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거를 정말 세심하게 찾아야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 논리로 네. 얘기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100% 만약에 원하는 걸 달성한다면 법을 무효화시키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더라도 뭐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그렇겠죠.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얻어내려고 최웅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론전도 할 테고 하겠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려고 하겠죠. 네, 그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여론조, 그러니까 그들이 쉽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쉽지 않을 수 쉽지 있어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남아 있는 법들은 사실은 이제 정부조직법상 주소지만 정한 거기 때문에 뭐 검찰청 폐지법, 그렇죠. 형사소송법, 뭐 검찰청법 뭐 등등등 해서 바꿔야 될 후속 입법 조치, 후속 시행령. 네. 잘 생각을 해보셨는 게 그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등자 하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그때 제일 열받은 사람이 등으로는 안 된다라고 끝까지 주장했던 제가 분이거든요. 그때 술 먹고 구두 집어 던졌죠. 원내대표단한테. 네. 마음대로 하냐고. 네. 근데 그 등 하나 때문에 우리가 겪었던 고통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에 향후 남은 입법 과제에 굉장히 박차를 가해야 되고 잘 싸워야 된다. 네. 그리고 디테일에 천사를 보내야 된다. 네. 정말. 근데 벌써부터 뭐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전현직 검사들로 이루어진 검찰 동우회. 여기에서 또 입장문을 냈어요. 네. 반발하는 입장문. 잠깐 좀 볼까요? 자, 검찰 동호회 입장문입니다.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12조와 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이런 헌법 규정은 헌법이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 이번에 반민주적, 반역사적 법률 개정에는 헌법 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를 바로잡을 것이다. 네, 뭐 헌법 이런 단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뭔가 좀 일리 있는 얘기 같고 점잖은 얘기 같죠.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 우리가 많이 하기도 했고 결론적으로 국회 입법조사처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 하고 입장을 냈어요. 네. 어차피 다 법률로 정하게 돼 있다. 헌법 제96조만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96조를 보면요.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네. 이건 뭐 무식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헌법기관이다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요. 이제 두 가지 근거로 해요. 검찰에게 영장 청구권이 있으니까 수사권은 헌법이 검찰에게 보장하는 권한이다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위헌 신청했다가 그거 깨졌어요. 깨졌어요. 헌법상의 수사권이 항상 검찰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는 헌법상의 권한이 아니라 아까 법률로서 정하면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총장이란 말이 헌법에 나와요. 네. 검찰총장이란 말이 헌법에 나오지만 89조. 네, 나오지만 그거는 그냥 공소청이 만들어지면 공소청법에 헌법상의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끝나. 그렇습니다. 그냥 끝나는 문제예요. 맞습니다. 명칭의 문제일 뿐이고요. 저기 아까 동호회 입장에 있는 게 제일 그 검찰들이 내세우는 거가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정말 존재하지 않는 기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준사법기관이라고는 없어요. 최욱은 준 슈퍼스타 이런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네. 슈퍼스타지. 아, 그래요? 그냥 슈퍼스타지. 준이가 어디 있어? 없습니다. 준 쓰는 거는 보통 어떠냐면 억지 부릴 때 준 써요. 억지 부릴 때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도 사법부처럼 독립기관이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은 뭐냐면 행정부의 법무부의 외청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벗어나려고 자꾸 준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헌법이 어떻고 법률이 어떻고 그냥 모르는 사람 넘어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좀 말씀을 보태면 특검이 가동될 때마다 특검 수사를 받는 사람들은 항상 헌법소원이나 이런 것들을 냈어요. 그때마다 헌재가 반복적으로 최순실도 냈었거든요. 아, 윤석열이 특검 할 때. 네. 그때도 냈을 때도 헌재가 거듭거듭 판단한 게 검찰이 수사하라고 헌법이 돼 있지 않다. 검찰이 기소하라고 헌법이 돼 있지 않다. 이건 입법사항이다라고 한 7, 8번 그렇게 판단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처음에 형사소송법 만들고 할 때 그 회의록 보면은 원래 검찰 수사 못하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경찰이 워낙 친일 잔재가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네. 한시적으로만 검찰에게 수사권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특히나 이 검찰 동호회가 저렇게 뭐 넥타이 메고 저 헌법 운운하면서 저런 이야기 하는데 네. 검찰 동호회 회장이 한상대인데 이자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한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 한상대는 윤석열의 계엄 해제 직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통화한 게 딱 드러나 버렸어요. 통화했어. 오. 계엄 직후에. 네. 그리고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한상대하고 윤석열이 수차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5일 윤석열 구속 취소 청원을 동호회 회원들한테 독려까지 합니다. 얘 내일 한번 풀어도 줘야 되지 않겠냐고. 너네 동의 좀 해줘라 다들. 그런 다음에 풀려났지 네, 또 네. 말도 안 되게 풀려났지. 그러고 나서 이 한상대는 회원들에게 고맙다고 문자도 보냈어. 다시 한번 보고 갑니다. 동호회 회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로 윤 대통령님께서 석방되셨습니다. 석방 청원에 동참해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란 동호회요? 내란 동호회. 그러니까 반헌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뭔 헌법을 운운하냐 이겁니다. 저는. 내란 동호회. 야, 한상대 전 검찰총장. 그렇습니다. 와, 근데 심지어 얘랑 윤석열이랑 사이가 안 좋았었거든. 맞아. 그래요. 옛날에? 네, 안 좋았어요. 사이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한상대 물러나라고 했었어. 헌법의 취지가 뭐고를 떠나서 그냥 검찰 출신이고 이해가 우리가 가깝게 지냈던 사람 중에 한 일원인데 그렇지. 그리고 그 사람 중에 정말 검찰 역사 70년 만에 대통령까지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그 사람들에게 헌법이 중요하고 대한민국이 중요하고 계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우리 가까운 사람, 우리 동지, 우리 식구가 감옥 들어가 있어 풀어줘야 돼 이거예요. 아니야. 검찰이라는 가문이 제일 중요해요. 아 이게 그게 의리가 아니라 의리가 아니야. 다 결국 돈이야 그냥. 그것도 자신들의 카르텔. 사업적 이해관계. 예. 그게 유지가 돼야 돈이 따르거든. 그렇죠, 맞아요. 그게 예. 깨지면 안 되거든. 가문이 빛나야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먹고 살죠. 맞습니다.